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로 치면은 5일 안팎이 남았고, 본선거도 열흘 이내입니다. 이제 대통령 유세가 지금 요란한데,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잘 뽑을까? 5년 나라 살림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 오늘은 배우자를 고르듯 대통령을 뽑자. 선거와 결혼을 한번 견져보려고 합니다. 결혼과 선거는 비슷한 점도 많고 그리고 차이점도 있거든요. 우선 결혼하고 선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을 봅니다. 인물, 직업, 학벌, 그리고 가문은 어떤가, 인성, 성격, 저 사람이 그동안 무슨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은가, 건강 상태는 좋은가, 이렇게 선을 봅니다. 저는 옛날 34년 전 얘기네요. 결혼 34년째인데 소개를 받아서 양쪽에 중매쟁이가 들어서서 소개팅에서 만난 배우자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선을 봅니다. 이렇게.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죠. 선거도 그럽니다. 기권한다고 대통령 평가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안 해도 후회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 해보고 후회할 바에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결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선거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일이죠. 잘됐다 못됐다, 나쁘다 좋다. 그 다음에 이 선거와 결혼에는 말이 요란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미화하고 과장하고 어디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도 이름은 거창하게 새겨서 명함 보면, 그리고 세계 뭐뭐니 국제 뭐뭐니 이렇게 자기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모범생처럼 공부 잘하는 것처럼 소득도 많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기 결혼까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거에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대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부교사였거든요. 제일 처음 출발은. 그리고 이제 중매생이가 둘이 들어섰는데 둘 다 역시 4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4대생이어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만납니다. 안철수 보니까 서울대 의대 출신 부인하고 같이 살잖아요. 지금은 서울대 교수죠. 그 다음에 교사는 교사끼리 만나죠.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만나죠. 끼리끼리 만납니다. 뽑는 사람 수준을 대통령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바로 대통령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 변화가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혼맥이 끼리끼리 일어나기 때문에, 비슷한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이 인맥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시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은 때는 결혼하면 온 집안의 큰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결혼을 대사 그러잖아요. 큰 일이라고 해요. 관혼상제. 어찌 보면 지금은 혼인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와 결혼은 차이가 큽니다. 첫째, 선거는 여러 번 합니다. 제가 보니까 65년 사는 동안 박정희 시대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을 다녔고 선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 전두환 이후로는 대통령만 해도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 지방, 그 다음에 국회의원 여기까지 하면 여러 번 합니다. 근데 결혼은 한 번 합니다. 되게 한 번 하거나 안 하거나, 많이 해야 2번. 그 다음에 선거는 여러 사람이 되게 한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결혼에서는 혼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 결혼이고, 여럿이 한 사람을 뽑으니까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뽑아놓고 대통령이 잘 못하네 잘하네 하는 것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뽑아놓고도 안 뽑은 채, 자기가 무엇을 잘못 봐놓고도 잘못 안 본 채, 그렇게 하는 게 이 선거의 문제여가지고 지금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이게 정말 최선이냐, 이거 문제 있는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선거는 안 뽑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안 뽑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뽑는 것도 이것도 선택이다. 내가 뽑을 사람이 있어야 뽑지.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차라리 기권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이걸 보내는 사람들의 세력, 그 사람들도 생각하라. 그것도 선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선거를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되는 수도 있지만 선거에서 안 되는 수도 많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 안 뽑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 저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국민 수준이 낮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낮으니까 저 사람 뽑아놓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들 뽑았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차악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봐도 뽑을 사람 없는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니까 차악이라도 그 다음 나쁜 사람이라도 뽑자. 결혼에서는 끼리끼리 만나긴 하지만 유유상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죠. 최선을 선택하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한에서 최고를 뽑죠.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킹 해가지고 쫓아간다고 해서 10벌 찍는다고 해서 넘어지는 나무도 있지만 오히려 더 튼튼하고 더 딱 버티는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의 품질이 다르다. 선거와 결혼. 그 다음에 선거는 사실 잘 모르고 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진안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군수 후보들보다 사실은 제가 이 전주에 살면서 도시에서 살면서 뭐 시의원이네 도의원이네 이런 사람들 구역구로 이렇게 따지면 구역구에 같이 사는데도 모릅니다. 옆집 사람들도 잘 모르는 판국인데 위아래 사람도 잘 모르는 판국인데 같은 시 같은 구 동 그게 같다고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살던 옛날 고향은 거기서 한 20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부모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제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제 선후배라든가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몇 사람 거치면 아,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뭐 문제가 있어. 그 사람 옛날에 이랬지? 그 사람 평판이 이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익명성이 커서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뽑는 이 시의원 선거 이런 데서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혼은 어느 정도 알아보고 이 뒷조사도 해보고 또 연애하면서 밀당도 해보고 그리고 같이 오랫동안 사귀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식당 가서는 손님으로서 저 심부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옷가게 같은 데 가서는 그 점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밥값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좀 욱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어떤가, 이런 것 저런 것 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그렇게 알아는 본다고 하지만 결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 뭔가 사람이 말이 통해서, 그리고 잘하면 이렇게 둘이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좀 기대고 싶어서, 안쓰러워서,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뭔가 좀 끌리고 좀 눈에 뭐가 씌워졌는가? 정이 가서 이렇게 결혼 이유도 물어보면 기혼자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좀 막연하게, 즉 세밀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도 넘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디 갔을 게. 그러면 고등학교 그 시절에 내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사람은 나 정영기 알아. 정영기 걔 그 친구
이게 이름 알고 40년 전에 얼굴 알았으면 지금도 아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알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알았던 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 그대로는 아니겠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이름 알아요. 좋아요. 얼굴 알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가치관을, 인생관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듣고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근데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사기도 전체 범죄의 2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사기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할 때, 결혼할 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말 못 믿는 거는 알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도 뽑아야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알 뿐,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가, 전과가 있는가 없는가, 무슨 당인가, 그런 정도 알고 뽑잖아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뽑아야 하잖아요. 대통령 지금 14명이나 나왔는데 3명만 들먹이면 그 4번부터는, 4등부터는 좀 마음이 안 좋겠지만은, 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 세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대개는 표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귀죠. 결혼 안 하죠. 결혼했다가도 지금 뭐 통계가 여러 가지 엇갈리는데 한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다고 할 정도잖아요. 이게 길게 보면. 그리고 20년 넘어서 결혼 생활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 그러는데, 결혼하고 뭐 20년 넘어왔죠. 30대 한다 하더라도 50대 들어서는데, 인생 황혼은 아니지만 결혼으로서는 20년 지속했으면 이게 이제 헤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자녀들도 되게 어지간히 컸을 텐데 그렇게 이혼하는 게 늘어납니다. 갈수록. 황혼이혼이. 요새는 이제 또 살기 힘드니까 이혼을 안 한다는 설도 있고, 살기 힘드니까 이혼한다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해서는 헤어지지만, 이거 선거에서는 뽑아놓으면 무슨 뭐 국민 소환이네 주민 소환이네 이거 안 되잖아요. 박근혜는 이제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대개는 참아야 하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 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끼리끼리 만나니까 자기 안목이 높아야 합니다. 사실은 사람 보는 눈이. 내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를 뽑을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5년 동안 같이 이 계약 결혼을 한다면 누구하고 살면 좋을까? 이렇게 결혼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채용으로 보더라고요. 이거 왕모습 아니냐 대통령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왕모습을 뽑는다. 누가 일을 잘할 것이냐,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인성이 좋은가, 누가 주인한테 안 덤빌 것인가, 사기 안 칠 것인가, 이렇게 머슴을 뽑는다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경영을 하는데 저 사람을 어디에 앉히면 좋은가,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 감인가, 14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그래도 누가 대통령 감인가, 어떤 그 능력을 감당할 그런 감을 총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결혼을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과 빗대서 선거를 한다면은 말보다 우선 발을 봐야 됩니다. 배우자가 와서 뭐 말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천사인가, 얼마나 마음이 피단처럼 고운가 이야기해야 소용없죠. 식당에 갔는데 그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 막 폼 잡고 뭐 여기서 뭐가 나왔네, 벌레가 나왔네, 어쩌네, 왜 반찬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야, 이 사람 살기 힘들겠구나. 말보다 그 손을 봐야 합니다. 그 발을 봐야 됩니다. 타인의 평가도 참고하면 좋죠. 예전에 보니까 이낙연 캠프에 있다가 이렇게 윤석열 캠프로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 이재명을 견주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은유가 참 정말 뭐랄까요, 다가오더라고요. 사과에 비교했는데 윤석열은 덜 익은 사과다, 익혀서 먹을 수 있다. 이재명은 썩은 사과다, 못 먹는다. 윤석열은 그가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물이다, 식물 대통령. 이것도 참 안 좋은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이재명은 괴물이다.
이렇게 사물에다가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타인의 평가, 여론은 참고해야 돼. 참고하되 선택은 내가 해야 되죠. 뭘 판단하냐? 인성을 봐야죠.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 역시 언행을 보고 판단해야죠. 사람 잘 안 변하죠. 그동안 어떤 언행, 말과 행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이 과거. 그걸 보고 읽는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는 안 왔으니까. 현재 하는 말은 어떻게든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일로 봐서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생활을 잘했다. 그리고 아주 그 어려운 시험도 합격했다. 그래서 직업을 보는 거잖아요. 아, 학교 생활을 이렇게 성실히 했다는 것은 결혼 생활도 성실히 할 걸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실하게 나에게 결혼의 그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역시 자녀들한테도 그 다음에 나와 이렇게 연계된 그런 집안에서 역시 한 사람이 오면은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거기서도 사람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저 사람의 가풍을 보니까 내가 이 시집 가서 저 사람 시집에 가면 어떨 것이다. 이것저것을 보면서 저도 육남매 장남인데 장남이니까 그때만 해도 30 몇 년 전만 해도 이 장모도 우리 셋째 딸은 큰 며느리 감이 아닌데 감이 기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요. 어른들이 보는 눈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고를 때 젊은이들은 그저 좋으면 그냥 그저 끌리면 그 뭐랄까요 좁은 측면을 보고 단면을 보고 푹 빠져가지고 길게 못 보죠. 넓게 못 보죠.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보면 뭐 20, 30대가 어떻고 40, 50대가 어떻고 60대가 어떻고 그러는데 60대들의 판단력이 뭘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논리적 구조나 추론 구조 같은 걸 파악한다든가 이런 건 좀 느릴 수가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은 그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그 안목은 꽤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 저도 노인 쪽에 들갈락 말락 하잖아요. 노인들의 안목 무시 못합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40, 50대들은 지금 이제 이 중간에 있어서 자기들 부담 때문에 그러고 이제 20, 30대들은 사실은 그런 그 지적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현대적 감각은 있죠. 그렇긴 하지만 역시 이 경험에 나이가 몇은 아니지만 좀 미숙함 때문에 그런 그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20, 30대의 예리함, 20, 30대의 현대적 감각은 역시 또 40, 50대 그리고 60대들 이상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목은 도움을 받아야지만 역시 판단은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죠. 대통령은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배우자는 내 수준을 넘기 어렵다. 벅찬 사람 만나면 힘든 거죠. 이제 너무 시원치 않은 사람 만나면 역시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무시로 그게 간다든가 아니면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배우자로서 반려자로서 서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5년 같이 살아야 되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잘 뽑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선거와 결혼을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과 정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